안녕하세요. 기숙사 채널 아키안입니다. 며칠 전 축구에 빌드업이 있듯이 기숙사 공부도 빌드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 건축신기술 합격 현황과 학원 교재 및 개인 학습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실제 기숙사 공부에서 빌드업 과정이 어떤 것인지, 네 단계인 PDCA를 통한 단계별 학습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원이나 반에서 저와 비슷하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4년간 100여 명이 넘는 소상인과 함께 공부하면서 효과를 본 방법이니,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학습 빌드업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전에 빌드업이란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빌드업이라는 것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축구에서 보면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또 축구 선수들 간의 조직력을 이용해서 움직일 경우에 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정말 잘 아시고 전문가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공부도 그렇죠. 그래서 기술사 합격이라는 목적이 있고 어떤 골이 있다면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빌드업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시대 편성에서 빌드업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PDCA에서 4단계고 하니까 이제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지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일단은 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텝 1.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의를 통한 전반적인 좀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강원도에서부터 충북까지, 있는 기숙사 분들의 분포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학원에서 나와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교적 혜택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기숙사분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거로 보여지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학원들은 서울에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나 인천 쪽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긴 하고, 우리가 다른 지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부산이나 광주 정도는 좀 제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대형 학원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내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좀 미리 파악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공부를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 공부하셔도 좋죠. 예, 물론 사실 오프라인에 직접 나와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직접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온라인 정도는 정 안 되시면 온라인 정도는 한두 번은 보시고, 그다음 오프라인도 가능하다면 한 번 내지 최소 2번 정도는 이제 오프라인 정도는 좀 이렇게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너무 황송해서 한 번만 오시라고 이랬는데, 그래서 정말 한 번만 나오시고, 그 시험 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혼자 공부하실 때 합격하셨거든요. 그 제주도에 있는 이제 공무원이신데, 지금 아주 공무원 생활 아주 훌륭히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전라도 어느 그 지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새벽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짐을 많이 하게 된 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그 기숙사 공부하시는 소장님들께서 일단 자기 여건은 어떤지를 좀 보시고,
일단 오프라인 오실 수가 한 번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 뭐 정 안 되면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한 번도 안 듣고 책만 보고 공부하시는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위험합니다. 예, 그거는 자기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 번은 틀을 잡아야 되고, 온라인으로서 몇 번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온라인은 뭐 그 기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무한반복으로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독으로 이렇게 그 온라인 봤을 때는 최소 2번에서 3번은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오프라인은 뭐 그것보다 한 번 정도 빠진 한 번에 2번은 보셔야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저 처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프라인 한 번만 수업 듣고 시험에 응했거든요. 나머지는 제가 스텝 1을 안 가고 스텝 2나 스텝 3에서 계속 돌았어요. 시험 칠 때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빌드업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수업 듣는데, 그 강의를 듣는데 쏟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노트도 잘 하셔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큰 어떤 이제 챕터들, 건축시험 필사의 전반적인 13개 챕터의 흐름을 딱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사 시험의 성격 파악인데, 보통 한두 번 시험 치신 분들, 또는 뭐 2년, 3년 이상 치신 분들은, 시험에 대해서 좀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혀 시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속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험은 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있고, 교시마다 100분의 뭐 시험 시간이 있고, 이런 게 속성이 아니고, 시절마다, 그러니까 1회, 2회, 3회마다의 그 계절마다 있는 트렌드가 있고, 또 해마다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매년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으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학원 나와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귀와 눈을 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학원 나오셔도 그런 데 관심 없고 막 자기 공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덕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하시냐면, 요즘 이제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들 이렇게 관련된 자료나 정보들, 분위기를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시험에는 요런 트렌드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후기나 내용들 보시면 어떤 거는 그냥 담백하게 우리 학원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학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저만뿐만 아니라 다른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과 귀를 좀 여셔야 돼요. 예, 그게 또 사실 또 중요한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험에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결국에는 이제 건설 관련, 안전 관련에 대한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에 대한 답안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방서도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어떤 자료 중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제 뭐가 이제 신문에 나거나 아니면 인터넷 뜨면 그것 좀 살펴보고. 근데 그런 것 중에 다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가리고 보면 한 4개, 5개 챙겨보면 1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득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번 회에 우리 반에서 합격하신 그 분도, 이런 부분에서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기술사 성격을 파악하는 부분들은 좀 귀와 눈을 좀 여시고,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좀 열어보시고, 물론 학원에 나오셔서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좋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더없이 좋은데, 모두 다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이거를 강의를 듣고 나서 정리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뻔한 이야기죠. 이 장판지하고 서브노트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공부를 하실 때, 교수님이 이제 판서를 해 주시잖아요. 특히 저는 제 판서는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판서를 많이 하고, 노트가 되도록 이렇게 판서를 만들어 드리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노트를 하고 나서 다시 그걸 장판지와 서브노트로 옮겨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내 노트만 본다든지 아니면 장판지 남이 봤던 거 그 카피해와 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자기 공부가 아니니까 공부 안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자기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장판지를 도저히 못 만드셔가지고 남의 걸 한두 장 정도 좀 참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할 때는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료는 자기가 만드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요령도 필요하지만 좀 열심히 하셔야 될 정직하게 공부하실 부분에서는 자기 자료는 자기가 만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장판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보고 자기가 이제 뭘 암기를 해야 될지가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분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만큼 학습 분량이 나오면 얼마만큼 암기가 되었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서브노트는 또 마찬가지죠. 서브노트는 이제 대부분 용어로 서브노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장판지에서 이제 용어가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용어는 뭐 개수가 짧지만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브노트로 갖다 놓으면 쭉 정리하시다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많이 났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영단어처럼. 우선순위 영단어가 있듯이 나중에는 한 챕터당 이제 별 2개짜리는 필히 암기할 것, 별 1개짜리는 공부해서 정리할 것, 그 다음에 1개도 없는 거는 좀 뒤로 미룰 것.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기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일단은 밑그림을 까시고 좀 바탕이 좀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세 번째부터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학원에 나오시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세 번째도 마찬가지긴 한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원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건 시키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건 자기 개인적인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답안 작성 요령을 좀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자꾸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요 답안에 대한 아이템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용으로서 답안 작성 요령부터 말씀드리면 답안이라는 것이 기승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그렇게 한다. 워낙 많은 어떤 그 교수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중에 그 중간중간에 엑스트라 1, 2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최대 5단계인데 요즘 그걸 봤을 때도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채점이 많아져야 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채점이 되는 부분이 본론이잖아요. 그럼 본론을 누리기 위해서는 엑스트라 1, 2를 하나를 빼야겠다. 이런 어떤 것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엑스트라 1, 2 중에 하나 정도로 쑥 빼고 본론을 늘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채점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엑스트라가 채점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채점을 하려고 달라드는 채점자는 본론의 내용을 판단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거길 벗어나 버리면 채점에서 좀 벗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시니까 잘 아셔야 되니까 그렇게 답을 쓸 수 있도록 자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 채점 기준에 따른 채점 가능 및 전수화를 극대화를 위한 답안의 작성 요령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예전처럼 답안을 쭉 써내려가면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은 유리하고 굉장히 보기는 좋지만 실제 채점이 들어가면 점수가 안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2단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답안이 보기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보기 좋으니까 채점이 좀 더 좋겠지만 정말 그 내용이 훌륭하고 풍부해서 채점으로서 점수화가 되는 내용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4개 쓸 거를 5개, 6개 쓴 사람은 어떻게 이길까요? 예, 그래서 채점되는 부분이 많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도점단들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도점단들은 답을 계속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아이템은 아까 이제 스텝 2, 2단계에서 봤을 때 장판지 서브노트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반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또는 적게는 20% 정도로 외워지거든요. 많이 외우시면 한 반 정도로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요거 장판지와 서브노트를 계속 암기하고 계시면 이제 요 범위 내에 해결되는 범위가 많고 나머지 범위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주요 답안에 대한 아이템이죠.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장판지를 써버릴 때 또 이렇게 뭐 연필 같은 걸로 정리를 하셔서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기의, 답안지를 고득점에 가까운 답안지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시고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따라가시면 결국 네 번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합격자 답안 분석하고 차별을 작업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골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골을 넣어본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쫓아가면 내가 골을 넣을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답을 쓰시면 10명 중에 1명 정도 성공하실걸요? 예, 그렇게 성공 안 돼요. 그래서, 그보다는 답안을 쭉 따라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대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선배들 합격자 답안지를 보통 한 좀 몇 개를 보셔야 되는데, 한 개 보시면 절대 안 되고, 최소 2개에서 3개, 4개. 그래서 저는 3개 정도는 보시되, 실제로 중점적으로 보는 건 한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되 한두 개를 한 3개 정도 보시되 한두 개 정도는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한 개만 보시는 거 위험한 게 어떤 소장님은 콘크리트가 강한데 어떤 그 소장님이 합격자 그 소장님이 뭐 계약제도가 약하다든지 뭐 총론이 약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총론이 약하면 합격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밸런싱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자기도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게 약한데, 뭐, 이쪽 소장님 어떻게 하셨지? 이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번 거는 요걸 뺏겨야겠네. 참조해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런 어떤 밸런싱이 맞아가고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이게 이제 공부의 과정에서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막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고득점 답안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진행하시면서 소정 답안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하시고 그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데 이게 맨 마지막에 쓴 건데 이게 8개가 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이거를 하시면 합격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모의고사를 열심히 치셔야 돼요. 예. 두 번째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거를 덮어놓으면 안 되고 남이 채점해 주시는 거 체킹해 주시는 거 빨간색 그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자기 답을 객관적으로 잘 쓴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에서 끄집어내서 답을 썼는데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종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 과정에서 오답 노트가 잘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금 학자에서 최근에 본 더 그렇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합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요래 세고 요렇게 밸런스 있고 요렇게 균형감 있고 풍부하게 세겠다 생각하시는데 딱 덮고 모의고사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 쓰던 대로 쭉 써버려요. 그래 되면 실력은 분명히 훨씬 높은데 답을 그렇게 써버리니까 채점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봤을 때는 기본적인 모의고사를 답안 작성 이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답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오답 노트를 계속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는 A3로 이제 소설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빨간 펜 또 파란 펜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린 합격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실천하기가.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충분히 하시면 지금 뭐 예를 학원을 나오신 분이나 뭐 여건상 못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요거는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하셔서 이게 결국엔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누가 쉽게 해서 누가 해주는 데가 아니라 이 단계까지 가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골문 앞에 와 있을 거예요. 이제 차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골을 때렸는데 헛발질해서 떨어졌다. 예, 골이 안 났어요. 그러면 시험이 떨어진 거잖아. 그럼 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다시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험 친 분이 두 번째 시험 친다 할 때는 스텝 1부터 다시 밟을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이 스텝 1, 2, 3, 4까지 가신 분들이 한 번은 더 밟을 필요가 있거든요. 강의도 사실 한 번만 들어 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두 번은 아주 열심히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그 다음에 시험을 세 번, 네 번 치신다면 그까지는 가실 필요 없어요. 저도 막 학원 강의를 하지만 저 안 찾아도 됩니다. 이게 된다면. 그래서 스텝 2로 가십니다. 예, 그래서 장반지에 써버렸다 다시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예. 또 이렇게 하실 때 필요하면 또 뭐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시간이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공부량이 줄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년 정도 공부를 쭉 했고 시험을 한 3번 쳤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면 스텝 2도 안 가도 돼요. 스텝 3로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다음에서 시험 친다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시험 친다 하면 2까지 가면 이미 공부가 좀 부족한 분이고요. 보통 3나 스텝 4로 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답안 작성했던 거 모두 쳐보고 이거 내가 이래서 떨어졌구나. 그럼 오답 노트를 다시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텝 4 단계인 합격자로 이랬네. 이제 이제 합격자 이게 답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나하고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이런 걸 합격했고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하고 실제로 뭐 58.9점 특히 59점 가시면 스텝 2, 3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스텝 4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냥 시험 이번에 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뭐 스텝 4를 위주로 쭉 공부하시다가 뭐 스텝 3도 좀 보시고 이 정도. 예. 스텝 1부터 어떻게 해요, 그거를? 1년 넘게 2년 가까이 공부하신 분들은 스텝 1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가 없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공부하시는데 또 강의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다 까먹어서 아니면 내용이 흔들려서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예. 그래서 저를 찾아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 쌓여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횟수가 늘어날수록 공부량이 좀 줄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 이상으로 공부하는 게.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양이 되면 나중에 3년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공부량이 엄청나거든요. 그걸 몇 년 동안 하기 어렵죠. 그래서 합격을 좀 일찍 하시는 분도 1년 한 3, 4번 만에 치시고 늦게 하신 분은 대여섯 번, 이번에 들어보니까 10대 번 만에 시험 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예. 하지만, 어쨌든, 늦게 합격을 하신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가는 과정에서 쓸데없이 계속 반복을 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공부가 되면 자기에게 힘들어서 공부를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텝 1, 2, 3, 4 단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 단계를 쭉, 한두 번은 쭉 제대로 밟고 그 다음에 시험 치시면서 반복이 되시면 스텝 3나 스텝 4만 계속 반복해도 될 정도까지 실력은 가야 되죠. 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되돌아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례들을. 지금은 이제 그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운동장이 있고 볼이 하나 놓여 있는데 저기 관중도 있죠. 예. 그래서 골대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어딘가를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첫 번째 뭐냐면 강의를 통한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제 판서긴 한데 저는 판서를 이렇게 합니다. 예. 판서 양이 좀 많고 좀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게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이 판서가 많기 때문에 발바닥, 무릎, 지금 허리하고 어깨가 다 이제 안 좋죠. 예.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할지 모르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할 생각인데 그 기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판서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합니까? 왜? 우리 소장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는 합격자니까 선생이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나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있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판서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장판지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장판지인데
저보다 훨씬 더 장판지를 많이 잘 만드신 분 많아요. 하지만 뭐 제가 이게 뭐 아주 오래전에 만든 장판지인데 장판지를 만들고 나서 위에 보시면 지금 뭐 보면 이제 연필로 만들었잖아요. 좀 희끗희끗 보시는 게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답안지를 바로 옮길 수 있는 표라든지 구분 내용들 그런 것들을 더 적어놔서 모의고사 치고 나면 계속 옮겨놓는 거예요. 이걸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이 비슷한 문제 나오면 일단 A3에서 몇 번 봤죠. 여기서 외우고 있죠. 답이 써집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안 써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예, 그렇게 2중, 3중으로 계속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예, 답을 쓸 수가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흘겁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포스트에 붙여놨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밑에 포스트에 보면 도심지 근로자, 또 도심지 근접공사 시 지하수 처리 방안일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잘 안 풀려가지고 아예 뭐 개요부터 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적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아, 이 문제는 뭐 언제든 나올 것 같다. 맞죠? 예. 지금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놓으시고 반복하시면 결국에는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서브노트죠. 서브노트도 이건 제 겁니다. 뭐,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좀 훨씬 더 구분이 되시는데, 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보면 샌드 드레인 공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점토 집안에서 어떻고, 샌드 매트가 어떻고, 샌드 파일이 어떻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 단계에 대한 키워드들을 제가 이제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샌드 드레인 했는데 이 키워드들이 생각이 안 나면, 아, 나는 못 외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중점으로 공부하고 이제 그림도 같이 그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서브노트는 요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만 돼도 굉장히 점수 확대하기 쉽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그거 말고도 비교표도 있고 뭐 전략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브노트에서 용어 문제는 키워드하고 그림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니까 이걸 놓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중간에 보시면 중공슬라브, 투이 보이드 슬라브인데, 그때는 이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 뒤에 나와가지고, 얘를 했는데, 제가 위에 보시면 중공슬라브에 별표 2개죠. 이거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합격하고 나서 얼마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을 보시면, TV에서 투이 보이드 슬라브의 공법 특성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에 붙여놔 GB 슬라브로 있죠. 요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투웨이 보이드 슬라브로 한쪽에서 이제 이게 휘어짐이 발생되니까 휘어짐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도넛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는 물론 이때까지 한 번도 실험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요 정도까지 시험이 나오고 요 정도까지 시험이 안 나온다. 이런 것도 감을 느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지금 까만 펜으로 돼 있고 형광펜도 여러 가지 색깔이죠. 이 형광펜을 여러 개 썼다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 썼다는 뜻이 아니라 볼 때마다 여러 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둔해가지고요. 남들은 한 3번, 4번 보면 외워진다는데, 5번 이상을 했어야 됐고, 심지어는 10번 정도 봐야 외워졌던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부할 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는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A3 답안지, A4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걸 철회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키워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키워드 관리가 중요하다. 약간 네모 박스처럼 박스 쳐놓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에서는 이제 스텝 2가 뭐였죠? 우리가 이제 그 장판지하고 이제 서브노트 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냐에 봤을 때 답을 막 작성하시는 분 계신데 급해가지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 문제니까 내가 장판지에 넣었더라? 그럼 장판지 내용이 뭐였더라? 그럼 내가 쓰면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거는 레벨 1 문제를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글 파일 원본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암기법이라서 어센카 내용이 시공 순서가 1번부터 8번까지 돼 있잖아요. 그게 뭐 아시잖아요. 인천 인구, 양인 인구죠. 인천보다 되게 좋아하시는 말이잖아. 예. 그걸 외우러 했는 건데, 이거는 암기법 외에도 나머지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서앵커의 특징, 장단점.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서앵커의 종류, 뭐 이런 것도 적어 놨죠. 이런 것도 같이 다 알고 답을 써야 되잖아. 이렇게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안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그 다음에 주어진 질문에, 그 질문에 대한 본론에 대한 답들, 여기 이제 돼 있잖아. 그런 것들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쓰다 보면 많이 부족한 게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채워서 나가서 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 나가고 빠진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내용이 중요하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는 이게 시험 치기 직전이었어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서버노트는 돼 있고 여기다 그냥 내가 답을 써버린 거예요. 예, 보면 모르는 것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어째 쓰고 나서 컨닝도 하고 쓰고 그다음에 그림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왼쪽하고 하단부에 계속 그림을 그렸죠. 왜냐하면 이제 용어는 이게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평소에 서버노트에는 공통된 어떤 그 비교표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LW가 있으면 SGR이 있고, 그 다음에 MSG가 있고, 모르겠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럼 하나의 그냥 비교표가 공통된 게 돼요. 그런 거는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거기에 맞는 서브네트 넣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짧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키워드를 놓치고 있고, 안 놓치고 있고. 시험 치기 직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암기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암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자, 네 번째 스텝인데, 합격자 답안 분석하고 모의고사 진행인데, 요게, 제가 최근에 본 최고 수준의 합격자의 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쓰시기는 힘들 거예요. 사실 저도 답을 이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이분은 답을 쓰는 데서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고, 16명이 합격하실 때, 130회인가? 그때 합격을 하셨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셨고,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반에 와가지고, 한 번만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그래,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인데, 이번 답안을 보시면 안전성 검토 플로차트 보시면 그림을 그리고 하강처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그다음에 작업 그다음에 충격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표로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요령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요런 것들을 답을 어떻게 썼냐니까 답을 쓸 때마다 구상을 많이 썼기 때문에 참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답을 이게 소설문제 하나 쓸 때마다 1시간이 아니고 한 몇 시간씩 썼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선배들 답을 갖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즐겁게, 편하게 답을 이렇게 컨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해서 책에서 나온 대로만 쭉 썼는데 요거는 이렇게 썼구나. 이게 차별하고 이제 변형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재에서 많이 봤던 답의 내용이나 그게 나와 있으면 채점자가 그걸 알아요. 요렇게 채점하면서, 요거는 종로, 요거는 사당, 요거는 한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농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조금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답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조금 다른 쪽에 특화된 답을 쓰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하셔야, 답안으로서 점수하고 좀 더 유리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참 죄송한 말씀인데, 채점자들이 최근에 들어서도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지만 학원에 의존해서 답안을 쓰신 분은 점수를 드리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 그건 어쩔 수 없죠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건 유리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강도 계산 미흡으로 해서 다시 하중 계산, 장성 검토, 모의 검토, 동발의 검토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분들이 답을 이렇게 거침없이 쓰는구나. 자 보세요 오른쪽에 이거는 캔버스 설치 고려까지 나와 있어요. 이 통상적으로 안 하는 애인데 갖다 잘 붙이시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IoT 기반의 배념부 개척 감찰. 그래놓고 오른쪽에 노트북까지 그려놨잖아요. 희한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것을 여러 번이 좀 가능하다면 비슷하게 베낄 수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오고, 그래서 선배들 답을 딱 보고, 요런 부분들이 채점이 됐겠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나도 답을 쓸 때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그림과 이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 이분들은 한 번 표현을 두 번 표현하고 썼던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요령들을 배워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게, 공부하실 때 이게 이제, 용 문제죠. 예. 서브노트로 갔던 문제인데, 첫 번째 보시면 그림도 보세요. 이게 알루미늄 거푸집인데 요 왼쪽에 그림만 있는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드롭헤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요것도 만들어놨어요. 약간 이건 안 맞는 건데 어쨌든 뭐 넣은 거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막 2개, 3개라도 넣으려고 막 엄청 애를 쓰더라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ACS 요렇게 좀 일반적으로 지지선 많죠. 보세요. 지지선을 해가지고 벌써 7개를 썼잖아요. 여러분 7개 쓰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CS의 폼의 특징. 자, 보세요. 특징에서 장단점에 말을 안 쓰고 1번부터 6번을 써버렸어요. 이번은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문제 1번, 2번, 문제 7번. 문제 1번, 2번은 몇 개 썼죠? 5개를 썼죠. 대제목을. 물론 문제 7번은 4개를 썼지만 이분의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자기는 한 페이지 반을 못 쓰겠다. 한 교수님이 말하듯이 한 페이지 반을 해보려 했는데 도저히 자기는 못하겠다. 줄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 한 페이지 쓰겠다. 대신에 대제목 5개 쓸 수 있도록 꽉 채우겠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뜨하게 학교 갔었어요. 예. 자기의 합치 전략이에요. 또 하나 잘 보세요. 2023년 4월 4일날 20분 걸렸댔죠. 20미니트니까. 이걸 제가 쓰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쓸 때 언제 썼고, 쓸 때 내가 몇 분 만에 답을 썼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왜냐면 내가 한 달 전 공부할 때하고 2달 전 공부할 때, 3달 전 공부할 때 실력이 달라요. 다른데 하면서 올라왔던 과정에서 그 시간대까지 쓰면 그때 실력과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매칭이 되면서 나만 아는 이 답안에 대한 내가 어떤 정도성을 알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나? 어쨌든 이게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감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 감 없이 시험 현장에 딱 들어가면, 시간이 모자란 분이 태반일 겁니다. 예. 분량을 다 못 썼으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니까, 그걸로 하나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 감을 갖고 가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쓰면 10분 만에 주파, 그 다음에 12분 만에 주파, 7, 8분에 주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냥 자기가 연습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그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시험 현장 가면 어떤 문제는 막 길게 쓴다고 다음 거 못 썼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 마지막 보면 요 보면 태극기잖아요. 네, 태극기도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늘 이거는 이미 다 아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써줘야 되거든요. 예, 건강한데 박스가 4개이면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밑에다 한 줄씩 더 쓰고. 그럼 꽉 채워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합격자 답안 분석을 하고 모의고사 진행을 이렇게 한번 보고 시험 치시는 것도 좋죠. 처음에 할 때 너 도저히 엄도 안 난다. 그럼 이거 똑같은 문제 보시고 이거 갖고 공부해 놓으시고 딱 덮어 놓으시고 한 1, 20분 있다가 시험 쳐보세요. 아마 반도 못 쓸 거예요. 예.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이는 안 써지는데 나도 점수가 좀 되겠다는 자신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답을 못 써요. 자기가 쓰는 답을 쓰는데 합격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답을 쓰기 시작하면 합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빌드업 과정이고 이제 합격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단계를 밟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많이 수강하시라, 많이 계속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라 이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의 3일째 답안에서 훈련,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몇 번 이야기 들었어요. 약간 종교에서 색채가 있지만 합격의 3일째는 자기 장판지 서브노트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하되 이게 장판지 만들면서 서브노트 만들고 그러면서 모의고사 치고 모의고사 내용이 다시 장판지와 서브노트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돌고 있어요. 이게 3단계 스텝 3, 스텝 4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기 장판지 정리하시면서 자기만의 특화된 장판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학원의 장판지는 좋은 틀 그리고 포맷이긴 한데 요즘으로는 그것만 외워갖고 답쓰기면 조금 부족할 겁니다. 예.
그만큼 합격이 어려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서브노트 정리는 높은 출제 유형 및 출제 경향을 반영한 용어 문제 정리하시라. 나중에 하다 보면 챕터별로 나누세요. 그래 놓고 별표를 쳐주세요. 출제 높은 거는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출제 잘 안 되는 거는 한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출제 많이 되는 거 10번 보시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연습, 훈련. 계속 실제 모의고사 반복 훈련하고, 자기 약점 보완해서 계속 실전 강의 유지하는 거. 이 PT를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안 바뀌죠? 이건 제가 하고 그냥 망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학원에 만약에 나오시면, 원생들 간에, 또는 못 나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튜브나 또 동영상 또는 학원을 다니신 분들 또는 길 건너서 공부하신 분들 계시면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조우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사법고시 옛날 공부하듯이 절에 가서 나 이거 혼자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대적 이제 조류나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 3일째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최근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왜 떨어지나 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합격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시간 내 답을 못 썼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 봤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분 훈련, 10분 휴식 원칙을 쓰셔야 돼요. 네. 이건 군대에서 옛날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학원계에서는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분 훈련하면 시험 칩니다. 그럴 때는 영어 문제는 당연히 50분 동안 5문제 풀어야 돼요. 예. 예. 과제를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모의고사 칠 때는 딱 50분씩 치셔야 돼요. 그리고 서술 문제도 50분 딱 2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 푸는 게 아니고 서술 문제도 50분 2문제를 시간을 배분해서 좀 길게 쓸 거 길게 쓰고 짧게 쓸 거 짧게 쓰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조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죠. 물론 100번 치면 좋겠지만 100번씩 계속 이렇게 훈련이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끊고 하시고 특히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용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10문제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5문제씩 딱 끊고 5문제 50분 풀고 나서 거기 한번 딱 들어서 내가 지금 52분 지났다, 53분 지났다, 45분 됐다. 이거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10문제 풀 때 전략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제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시험장 실전 감각을 유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반은 어차피 이제 홍보가 좀 되긴 돼야 되는데, 그래서 10월 6일 날 공개 강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수업을 하는데, 진짜 합니까? 물어보시는데, 예, 저는 합니다. 이렇게. 아주 수업도 빡세게 하고, 과제도 많이 내드립니다. 예, 그래서 대충 하시는 분들은 좀 쉽진 않죠. 네, 오셔가지고, 단 처음 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오전에 제 강의가 좀 화려하거든요. 그것만 듣고 가시는 그런 일부만 듣고 가시겠다는 분들은 좀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처음 하시는 분 좋고 공무원 좋고 실력이 더 좋은데 그런 건 따지지 않으니까 제 반 오셔서 공부하시면 제가 쭉 꾸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에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6일날 참여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저를 전적으로 믿으십니다. 예. 그래서 저를 믿으시고, 오신 분은 저를 믿으시고 공부하시고, 정말 오실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역에 계신 분들은 제 유튜브라든지 자료들을 어떻게든 많이 보시고, 또 산술도 좋고, 또 사당도 좋고, 종도 좋은데, 그런 자료도 있으면 계속 참조하시면서 자기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시면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시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좀 방향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10월 6일 날 오셔도 좋고, 근데 도저히 나 10월 달에 준공이 있어 안 돼. 이런 되게 그런 분 많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이라도 오세요. 오셔가지고 내가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나면 그 청강을 그전에 잠시 들으셔야 하면 되니까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이러고 앉으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업 마치고 나서 손 들어가지고 일부 끝나고 나서 제가 일요일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특히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공부하던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저는 판서가 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뭐 발바닥, 무릎 이렇게 다 아프더니 이제는 뭐 다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중원보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사실 기술사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네,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얻는 그런 조그마한 그 성취인데 그 성취가 또 사실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구애받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가지고 그 또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속에 여러분 뜻을 이루고 성공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